예,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이니까 그 본격적인 수업하기 전에 군무원 행정학 공부법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40분 정도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1교시 수업이 여러분 전체 1년 동안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한 제 소개인데, GWP 학원이 개원한 이래로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 공무원 있죠? 거기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행정학 시험 차이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시간 때 항상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 친구 목표가 뭐예요? 합격하는 거.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뭐 여기 합격하는 게 당연히 다 목표라고 하겠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가야 돼. 그게 뭐냐면 단기 합격이죠. 3년 걸려서 합격하는 거 원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단기 합격의 기준이 뭐라고 보면 돼요? 올해가 지금 9월이죠. 9월이니까 내년에 7월에서 8월 시험 치를 때 그때까지 딱 붙는 거잖아요. 그게 단기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1년 동안 잊지 마세요. 내 목표가 뭔가. 내 목표는 뭐다? 단기 합격이에요. 장기간이 아니에요. 자, 2021년 군무원 합격자, 이제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됐죠. 지금 여기서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제자들이죠. 여기서 이제 면접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으로부터 몇 명 정도 붙었는지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항상 많이 보거든, 숫자 같은 거. 33명 정도 중에서 몇 명 합격? 19명. 이거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다양한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지만 이 정도 합격률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퍼센트지로 보면은 대략 한 60% 될 걸. 그러니까 요 정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붙었다.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또 공부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대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친구들이 많이 합격한 것은 온전히 저의 어떤 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따라주고 그래서 협업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수험생들의 총평이에요. 고마워요. 전체적인 총평인데 이것은 이제 국어랑 뭐 행정학이랑 행정법이랑 경영학이랑 뭐 다 짬뽕돼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전반적인 그 총평이 되는 건데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좀 어렵다는 평이 많죠. 어려운 편이다. 9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예요,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 제가 사회학을 그래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볼 때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게 어렵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 내가 풀어봤을 때 이건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전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인 거냐면 이거는 표본 있죠. 설문조사 대상 표본. 그분들이 불합격자가 많았겠지. 그래서 저의 총평을 보자면 9급 기준으로 해서 군무원 행정학 88점 이상이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7급 같은 경우에는 84점 정도 받았으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저기서 면접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도 다 80점 중반이 제일 많아요. 그 이번 시험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었고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만 했으면은 80점 중반 정도는 받아야 정상 아니었나.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이제부터 단기 합격, 그러니까 약 1년이에요. 이것을 위한 공부법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자, 잘 기억하세요. 얇고 보수적인 교재를 여러 번 회독한다. 되게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다시 읽어볼게. 얇고 보수적인 교재를 여러 번 회독한다. 자, 보면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 번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잘했어도 한두 번 보고서는 바로 기계적으로 출력 가능한 수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조건반사적으로 툭 나와야 되거든, 문제를 풀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봐야 돼요. 무조건 여러 번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 번을 본다는 것은 많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보려고 하면은 책이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당연히 얇아야 되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 여러 번 봐야 된다는데 책이 이만해. 여러 번 볼 수가 없어. 얇아야 돼요? 아니, 책이 두꺼워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목표가 단기 합격이 아니라면은. 근데 단기 합격을 하려면 얇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러 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수적이라는 표현 썼어요. 되게 중요해요.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 책을 그래서 뭐 100페이지로 만들어. 그럼 되게 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격에 필요한 분량이 다 담겨 있어야 되겠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얇기만 하고 합격에 필요한 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정도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권을 여러 번을 보세요. 아시겠죠? 행정학에 대해서 낯설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가시던 일반적으로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두꺼운 기본서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요. 기출문제를 풀어요. 요약 수업을 들어요. 모의고사를 보죠. 두 번째 과정은 비슷한데 기출문제를 좀 같이 풀어요. 요약집으로 요약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죠. 이렇게 공부한다 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붙을 수 있어요. 통계학에 이런 말이 있어. 인생은 확실성 싸움이 아니다. 뭔 싸움이다? 가능성 싸움이다. 이 공부 방법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친구는 뭐 같아? 아예 초신생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지? 뒤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문제점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때요? 이 커리의 문제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건 뭐냐면 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 내가 아까 회독을 많이 하려면은 얇고 보수적인 교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책이 바뀌면 어떻게 돼? 한 책에 대한 친숙도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급적이면은 한 권을 가지고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커리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의 전환을 해서 얇고 보수적인 교재를 가지고 1년 동안 쭉 이끌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 한 권만 계속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책이 자꾸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회독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감으로 풀어. 어떤 땐 잘 나오고 어떤 땐 잘 안 나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책에 대해서 내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알고 있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 책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선생님 같은 업자, 그러니까 강사는
여러 권의 책을 봐도 비슷하게 보여요.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 행정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책이 바뀌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거가 아니라. 그래서 리딩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 가지고 밀어붙이자. 이게 선생님의 전반적인 전략이에요. 됐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이죠? 320페이지면은 보통 시중에 있는 책이 1000피 정도 되니까 페이지 수가 많이 적죠? 충분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기출 OX 같은 게 실려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좀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30일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학습량을 좀 날개 쪽에 산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1일치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1일치 리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을 하려 해도 이틀치를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리딩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어요. 리딩 속도가 빨라지려면, 즉 많이 읽을 수 있으려면 책이 한 권이어야 되고, 그 책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교재에는 다양한 그림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판서를 다 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 판서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공부 따라오시기가. 그래도 작년 친구들이 얼마나 대견해요. 선생님이 다 적어가면서 수업하는데도 그래도 충실하게 본인만의 요약 정리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0일 행정학을 가지고 그럼 커리큘럼을 설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교재 가지고 이론 수업 듣고, 이론 수업 들으면서 기출 OX 접하고, 기출 문제 풀고, 이거 가지고 요약하고,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제안했었던 커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야? 이론서가 한 개죠. 그거 가지고 초지일간 나가는 거예요. 한 것만 계속 보는 거야.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점차 확장해 나간다. 단기 합격하기 위한 그 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잖아요. 되게 짧아요. 그러면 제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평균치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별명이 많아요. 그중에서 헬스를 좋아해서 헬창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헬스장에 1시간 동안 운동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량이라는 건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9월서부터 공부를 하면 내년 9월까지, 내년 7월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완전히 외울 수 있는 분량도 평균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줄 거야. 이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툭 찌르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툭 찌르면 나오도록. 이거를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뭐지? 작고 능률적인 정보지. 이런 식으로 꺼내볼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좀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보수적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이야. 무슨 뜻이냐면 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해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야. 요걸 먼저 하고 그러면서 요걸 확장해 나가라고.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얘기해 줄게. 중요한 부분은 점차 까먹어가면서 얘는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도 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망각을 하냐면 또 혹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몇 번 봤으니까 이게 암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인출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읽어봤으니까 내가 외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수시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자꾸 잊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에 관심을 가져.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나는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뭐는 까먹어? 얘는 까먹어. 그러면은 시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라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선생님이 나름 중요한 부분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두 가지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나. 데이터에다가 통계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두 가지 변수 넣으면은 대충 답이 나와요. 그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개의 우선순위로 나눌 수 있는 거 맞죠? 1에서 4순위까지 있겠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쪽이 중요하겠죠. 출제 빈도도 높고 그리고 최근에도 잘 나오는 거지. 중요한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 여기 맞아요? 내가 아까 부수적인 부분을 확장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수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한다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낮은데 아까 인생은 뭐라고? 가능성 싸움이라고. 여기가 4번이다. 그럼 2번과 3번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출제 빈도가 낮다는 게 아예 한두 번밖에 안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 3년 내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중요하겠죠. 이게 하나의 트렌드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업을 하느냐. 요 정도는 제가 보수적으로 다 해요. 네? 그럼 여기는 수업 시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참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공부할 거야, 친구는? 그럼 참고하라는 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학생들이 물어봐서 그래, 나한테. 선생님, 참고 수준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냥 한번 리딩하고 넘어가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야.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 나 한 번이라도 본 거잖아요, 처음? 한 번이라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리딩하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야. 됐죠? 행정학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설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럴 거야.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관리예요. 국가관리. 경영이라고 하면은 기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행정은 국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좀 폭이 넓겠지.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것은 국가관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모아둔 거죠.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만하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단기 합격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런 순서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왜냐? 부수적인 범위도 많이 섞여 있거든. 어떻게 한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외우라고. 이거 외우고 이건 외우지 말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부수적인 부분도 나는 해요. 왜냐? 보수적이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거는 참고 수준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대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경험을 해보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고.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안 하게 돼 있어. 왜냐? 지치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하기가 싫고. 행정학 출제 경향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게 좋은데, 무튼 뭐 행정학은 국가관리에 대한 학문이다 이랬을 때 두 개의 파트로 크게 나뉘어져요. 행정학 총론과 행정학 강론. 행정법은 어때요? 행정법 수업 했나? 아직 안 했어요. 행정법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을걸? 내가 알기로는 행정학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그냥 행정학 총론은 행정학 전반에 대한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쪽은 세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그럼 내가 포인트가 뭐다? 총론과 강론에서 고르게 나온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정책학 몇 개, 조직론 몇 개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조직론이라는 것은 조직 관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경영학에서도 조직론 비슷한 걸 배울 거야. 왜냐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책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전 낯설진 않지. 정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국방정책도 있고 외교정책도 있고 빈자를 도와주는 정책도 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지. 인사는 사람 관리, 사람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업도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죠. 정부도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 직원이 뭐야? 공무원이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얘는 돈 관리지 뭐. 돈 관리하는 거예요. 정부가 한 해 예산으로 쓰는 게 얼마다? 500조. 500조면 진짜 많잖아요. 웬만한 중소기업이랑 이렇게 운운할 게 아니잖아. 500조의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죠? 관리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얘는 뭐예요?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정부, 우리가 행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방정부는 지자체야. 그럼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경찰청, 소방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고르게 나온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9급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7급도 비슷해요. 살펴보면 출제 경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쭉 어느 정도씩 나오죠. 근데 보세요. 맨 위에 칸. 뭐에서 많이 나와? 총론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야. 총론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야. 아시겠죠? 총론에서 왜 그렇게 군무원에서 총론 시험을 좋아하는, 총론 쪽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총론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근데 왜 아까 설문조사는 어렵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겠지. 아무튼 총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올해 7급 같은 경우에도 총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총론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여기서부터 아무튼 다 쭉 공부는 해나가겠죠. 여러분. 해나가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망하는지 알려줄게. 전범위를 공부를 하는데 전범위를 자세하게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범위를 보기는 봐야 돼. 근데 어떻게 하라고?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보라고.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사행정을 빼고 다른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인사 좀 어려워. 안 할래. 이거 자세하게 할래. 그럼 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루는데 그 내에서 중요한 걸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핵심적인 얘기다.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이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대략적인 계획을 잡아봤어요. 올해가 9월이니까 9월이라고 봤을 때 보통 연말이나 연초까지 작년하고 이제 유사하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론 수업을 쭉 나갈 거예요. 쭉 나가는데 30일 행정학 가지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OX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선생님이랑 접하면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러이러한 테스트가 있다. 이러이러한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테스트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마 여기 GWP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합격자 명단 달라고 한 사람은 내가 유일할걸? 왜냐? 난 작년에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외웠었거든. 그래서 명단만 봐도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 명단의 특징을 내가 살펴봤을 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한 번 한 번의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던 친구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의 다 들어왔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할 거면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생 낭비야. 그냥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명단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 됐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 내가 많이 안타깝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치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하려고 달겨드려야 돼요. 선생님 커리의 특징은 한 6개월 정도 문제만 풀어요. 계속 문제만 풀어요. 잘 보세요. 이론 수업이 있고 문풀 수업이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해당 배웠던 지식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 이론서가 자꾸 바뀌는 거야. 근데 내가 한 권으로 픽스하자고 했지. 한 권만 하는 거야. 그럼 문풀을 해요. 그럼 문풀을 하면서 여기서 지엽적인 내용을 배웠어, 문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서에다 추가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부수적인 부분이 확장이 되겠죠. 이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친숙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한 권의 책을 정해라, 이 중에서. 그럼 뭐야? 여기에다 정리하세요. 여기에다 정리하고 이 책만 계속 봐. 문제집은 있잖아. 그냥 쭉 풀고 여러 번 보고 버려도 돼. 근데 뭐는 계속 봐야 돼? 얘는 계속 보라고. 문제집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응?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의 수도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집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흐름이 잘 안 보여, 지식에.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서로 정리해서 이론서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렇게 내가 설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론서로 한 권으로 보면서 거기에다 정리해 나가고 그걸 계속 보자.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각종 특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특강은 선생님이 그때그때 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N수생이 되는 과정. 내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가설, 체육진 가설이야. 체육진 가설. 여러분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유념하시길 바라고, 시험을 내가 다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콜렉터라는 게 있어요.
친구 이름 뭐지? 진우? 현진? 야구선수 이러면 똑같이 류현진 같은 느낌이네. 진이? 이게 뭐 같아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 콜렉터 하지 말자. 콜렉터가 되지 말자. 요거 뭐 같아? 문제집. 내가 말하는 건 콜렉터가 되지 말자는 거는 책 수집가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응? 그 선생님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들 수험과 관련된 유튜브 되게 많이 봐요, 영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하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막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저 이번에 무슨 시험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영상 좀 많죠.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책이 많더라고. 모르겠어. 그거 일부러 보여주는 건지 당근마켓에 팔려고 하는 건지 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들은 시험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책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를 빼고 시험에 떨어지는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행동 유형 하나가 책을 너무 여러 권 사서 다 보려고 해요. 내가 물어봤어. 왜? 나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고 했죠.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 불안하대요. 맞아요? 불안하대요. 왜 불안하니? 물어봤죠. 이런 거예요. 내가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요. 옆에 사람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뭘 보게 돼? 그렇지. 책을 보게 돼. 아, 저 책으로 공부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요. 나는 A책으로 공부하는데 주변에 보면 내 책이랑 좀 달라. 불안하겠지. 어떻게 돼 그러면? 또 하나 사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A책 보는데 저기 공부하는 친구가 B책을 봐서 불안해하지는 말고 이럴 때 불안해하세요. 내가 오늘 배운 거가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불안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의 기준을 달리 잡으세요. 내가 오늘 행정이 뭐고 정책의 유형이 뭐고 여러 가지 가르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복습을 하는데 내가 오늘 뭐 배웠지 자체도 생각이 안 나면 불안해 하셔야 돼요. 그거를 불안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책에 대한 거는 업자들은 알아요. 요 정도 분량을 넣어서 가르치면 붙는다라는 거를. 네, 나는 업자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 그 기준 자체를 지식의 습득 여부로 보라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만약에 어디 가서 공부하는데 책을 쌓아두고 공부하잖아? 장수생의 가능성이 커요. 이해는 돼. 불안할 것 같아. 이해는 돼.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불안함을 이기고 공부한 거잖아. 칭찬해줘야지. 두 번째 유형. 이건 뭐 같아요? 진이야. 너무 어려워? 두더지죠? 두더지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별명 붙인 거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궁금해하고 공부하는 유형이에요. 궁금하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둘 간에 내가 보니까 관계가 있더라. 어떻게 돼? 콜렉터가 되다 보면 두더지가 돼. 왜? 책이 많으니까 정보량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두더지가 되다 보면 뭐가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하면서 N수생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얘 괴로워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거 다 보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재수하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리정돈된 나만의 무언가의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많이 못 봤던 거예요. 그게 요 케이스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어떤 시험의 실패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쉽겠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실패했으면은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실패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면담 요청하시는 친구들 중에서 초시생 말고 재수생을 선생님이 가급적 먼저 할게요. 재수생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론 수업과 문풀은 병행할 거예요. 이건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이론 수업 따로 하고 문제는 나중에 풀고, 그게 아니라 이론 수업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기출 지문을 접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2x2표 그려가지고 설명했었죠. 모든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기출을 보고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나 모르네? 불안해하지 말라고. 모든 기출 문제가 절대 중요한 건 아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복습 시간이 짧아야 돼요. 처음부터 짧을 수 있어? 아니겠죠. 처음에는 복습하는 시간이 더딥니다. 그런데 점점 짧아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다음 주에 필기 시험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의 공부가 가능해야 될까? 행정학을 한 2, 3일 만에 확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야. 잘못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처음엔 오래 걸리지만 점차 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줄어들려면 여러 권 본 사람 유리하겠어요? 한 권 본 사람 유리하겠어요? 한 권 보는 사람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소통수단은 선생님 그 네이버에서 선생님 체육진행정학 치면 블로그가 있고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쓰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떠서 좀 빠를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붙었던 친구들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제가 올려놨고, 올해는 이제 많이 붙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로그 왼쪽이 이제 모바일 버전이고요, 오른쪽이 PC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 체크하시면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떠요. 여기는 우측 상단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자면은, 공부를 하실 때 이제 4시간 정도를 배우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면은 다들 성인이기 때문에 나름의 학습 방법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준,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 특히 그런 것 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되면은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공부는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그냥 내가 배운 내용이 무엇이고 그게 간단하게 뭔지 말을 할 수 없으면 공부가 똑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10페이지에 있죠. 거기 행정과 행정학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